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눌 주제는 동네 민주주의와 생활자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아마 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혹은 동네에서 뭘 할지 찾고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뭔가가 바로 생활자치이고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 우리는 이미 마을활동, 자치활동을 통해서 동네 민주주의와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네 민주주의와 생활자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도 하고 마을축제 같은 큰 행사도 우리끼리 치러내기도 합니다. 함께 동네 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동네 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실제 동네의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은 동네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의인데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올 하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12개 동으로 확대되고요. 나누고 봉사하는 활동을 넘어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있게 주민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관심 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을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정보와 고민을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는 민원 넣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라는 건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이 알기 어려운 우리 동네 골목골목의 일까지 주민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 제로웨이스트 운동, 플로깅, 춥깅 등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지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활동도 또한 생활자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다양한 뭔가를 하고 있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자치고 동네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참 대단하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럼 동네 민주주의와 생활자치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건데요. 앞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이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다양한 생활자치 활동을 통해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있는 코로나19 K방역을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정부에서 서울시로 그리고 다시 영등포로 우리 동네로 나에게 내려오는데요. 실제로 그 방역 지침이 구현되는 과정은 완전 반대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방역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서 시작해서 우리 집으로, 우리 동네로, 영등포로 확장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동네 수준의 조치로 이루어지죠. 큰 틀의 지침과 방향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의 성패는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인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한 명의 개인이지만 우리 동네 영등포, 더 크게는 서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더 큰 공동체, 국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자치 활동들이 모이고 연결돼서 더 커다란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동네에서 낯선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동네 주민 몇 분들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네에서 함께 생활자치하고 민주주의 함께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진짜 내가 주민들의 대표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세요? 대표라기보다는 소통의 다리 역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많은 생각과 또 다른 의견들이 모아져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면 그 중간에 뭔가의 다리 역할이 있어야 이렇게 건너갈 때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뭔가를 또 만들고 또 뭔가를 실행했을 때 동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고 모든 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에 박수를 칠 때 그때 좀 자부심을 좀 느끼죠. 거리를 보는 게 좀 다르다 그럴까요? 턱을 보고도 저건 불편한 건데, 그리고 학교 담장 너머에 있는 풀들을 보고도 왜 저거를 안 깎았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그냥 일반 분들과는 조금 다르다. 뭔가 전체를 위한 생각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인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하나를 예를 들자면 분과 활동이 좀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민주주의의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회의에 아마 그게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분과장님의 주도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분과위원님들이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가 나의 생각만이 아닌 주민들의 생각, 옆집 앞집 생각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또 분과장님이 모아서 분과위원들이 또 하나의 의제를 만드는 거고 그 의제를 만들어서 또 총회에 내면 그 총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하시고 투표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의제들이 실행이 되는 거. 그게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단어를 꼭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을 때, 그리고 회장님께 의견을 물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그거 좋네요. 그러면 임원회의에서 물어봐야지, 혹은 우리 분과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달라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의 변화에 대한 느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발표. 처음에는 얘기하시는 걸 되게 꺼려하셨어요. 꺼려하시고 나의 의견이 여기에 뭔가가 될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꺼내셨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자꾸 사리사리 붙어서 뭔가가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는 걸 보시더니 어느 날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또 옆에서 나도 거기에 이런 게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표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변화 아닐까요? 많은 생각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뭔가가 실행이 됐고 그 실행에 대한 결과물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주민자치에서 제일 꽃은 총회인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근처에서 함께 의견을 냈던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들 이런 게 달라지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나에게 자치란 밥통에서 빠질 수 없는 주걱과 국자. 밥통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밥통에 숟가락으로도 뜰 수도 있어요, 밥을. 하지만 밥 공기에 고스란히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밥주걱으로 떠야 그 밥도 맛있게 보이는 거고 여러 공기에 똑같이 나눠서 모두가 한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안 그런가요?